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소심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대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오히려 소심하고 판단이나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어려워한다고 해요. 특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자꾸 보고 자란 아이는요.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불안을 안고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건 바로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것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에게 전 세상이고 전 우주거든요. 근데 그런 전 세상과 전 우주가 싸운다고 생각하면요, 아이들은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싸운다.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건 어른이 되어서까지 없어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된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아이는 키울 때에 칭찬 위주로 키우시고, 어떤 엄마들은 칭찬 너무 많이 하면 애가 건방져질까봐 칭찬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한테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결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만하게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칭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처음부터 야단치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꾸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치면요, 이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안 돼, 그거 하지마, 엄마가 줄 거야, 엄마가 주는 것만 만져야 되는구나, 이거를 무의식 중에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자아 독심이 나타나는 거죠.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에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지켜내려고 자아 독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대외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소심한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 미숙한 아이, 이렇게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늘 엄마한테 제지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 안 되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선택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택해주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우리 엄마들이 키우면서 모든 것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시간까지 딱딱딱딱 잡아서 뭐 8시부터 4시까지는 학교, 4시에서 4시 반까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반까지 간식 먹고, 이동해서 5시부터 5시 40분까지는 영어, 이동해서 6시부터 6시 20분까지 수학 과외하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몇 분까지는 뭐 하고, 애들이 그것만 하고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키울 때 스스로 선택하게끔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 만지지만 안 돼가 아니라, 그거 만지고 싶어, 알았어, 자 만져볼까, 와 잘했네, 요렇게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 만지지마, 아니고, 자 이거 만지고 싶구나,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엄마랑 같이 한번 만져볼까, 짠, 와 어때, 괜찮지, 요렇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심한 아이는 사실 포부가 작아서 큰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거듭거듭 자꾸 강조하지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자, 6번째는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동과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요. 그 아이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자란대요. 그거를 요즘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내가 대학은 떨어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공부해서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 우리 부모한테 받은 바른 정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좋은 정서를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012년에 비해서 올해가 그 대학생들 자살률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상반기만 조사했을 때 30% 정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70% 이상은 그 뭐 좋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뭐 좋은 대학교고, 그 중에 그 한 40% 이상이 뭐죠? 카이스트라고요. 카이스트에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그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 아이들한테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청년 실업도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뭐 저것도 많고 계약직도 많고 세상이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전교 1등만 해서 카이스트에 온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를 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마든지 넘어져요. 그때 우리 엄마들이 아유 진짜 너는 새 옷 입혀봤자 소용도 없고 맨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아기 넘어졌구나, 와 열심히 걷다 그렇게 된 거지, 맞아 맞아 다시 해볼까, 요렇게 아이들이 다시 시작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또 말을 조심스럽게 하면 아이 역시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엄마가 덜렁대면 애도 덜렁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성격이 되게 덜렁대는 성격이라 저희 애도 되게 덜렁대요. 제가 또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 맨날 허둥지둥 닥쳐야 막 쫓아가는 그런 성격이라 저희 애도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안 그렇거든요. 저희 남편은 늘 미리 준비해서 미리 가고 미리 챙겨서 미리 가고 하는데, 저희 애는 희한하게 그런 거는 저를 닮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우 좀 일찍 서둘러서 준비 좀 하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요 하고 나한테 도리어 아 그렇구나, 참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엄마는 아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정서를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얘기를 하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